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내년부터.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세도 1주택자의 재산세도 많이 오르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있다 보니까, 자, 정부가 당정에서는 중저가 아파트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게 6억 이하가 될지 9억 이하가 될지 그걸 의논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저는 이런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맨더머 아닌가. 자, 9억 이하가 되든 6억 이하가 되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면 혜택이 큰 혜택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기사 한번 보시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율 인하 6억 아파트 절세 효과 없다. 자, 결론부터 나왔습니다. 절세 효과 없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달성. 뭐 80%, 90%, 100% 나왔습니다만 90% 인상이 좀 미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90%에 가깝게, 실거래가에 가깝게 공시가격을 올렸을 때 정부 목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당정이 민심 달래기용으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1주택자도 중저가라고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서울에서 뭐 15억짜리 이런 아파트들도 낡은 빌라에 살다가 재개발이 돼서 그런 분도 있고, 동탄 이 신도시에 이런 뭐 3억대, 4억대 분양받았던 분들, 대출 안고 이런 분들이 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뭐 10억까지 갔을 뿐인데, 이게 지금 시세 차익으로 팔지 않은 분들은 어떤 삶의 수준이 나아진 게 없거든요. 예, 대출금은 여전히 내고 있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한테 자꾸 재산세를 또 올리겠다, 공시가격을 올려서.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거죠. 또 증여를 받아서 평생 강남에 살았는데, 강남이라고 다 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모르신 분들이 자꾸 강남 하면 다 부자들이고, 강남에서도 새 들어 사신 분도 있고, 강남에 집을 소유해도 대출에 허덕이는 분도 있고 많아요. 그런 분들, 1주택자들. 세금을 올린다고 고가주택이니까 무조건 올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 평생 살았던 그 동네를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팔고 떠나야 됩니다. 이런 분도 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1주택자 뭐 가격만 가지고 할인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산세율 0.05% 인하가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공시가격 9억부터 0.05포인트 인하를 해주겠다. 0.05포인트라. 글쎄요.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주택자 세금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 원대 아파트 보유세 인하 효과는 공시가 현실화율 90% 달성 기간이 7년 동안 고작 70만 원에 그쳤다. 그러면 1년에 10만 원 꼴이네요. 심지어 6억 원대의 중저가 아파트는 재산세 절감 효과는 전혀 없다. 6억 원대가 할인을 해줘도 절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로드맵. 9억 원 미만은 3년간 연 1%씩 이후 4년차부터는 3%씩 인상을 해서 2030년까지 90%에 가깝게 도달하는 거고, 9억에서 15억은 연 3%씩 인상을 해서 2027년에 실거래가 대비해서 90% 인상하는 거고, 15억 이상은 연 3%씩 인상을 해서 2025년에 인상하는 걸 지금 골자로 하고 있는데, 자, 요지는 뭐냐? 이 상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 크게 못 올리게 하는 상한율.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0% 이상은 못 올립니다. 6억 원 초과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아니 할인 혜택을 해준다고 해도 어차피 전년도 대비해서 6억 원 초과는 30%, 그 이하는 또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재산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재산세율 인하 대상은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9억을 시세로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수준.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해당 시세의 현실화율이 현재는 약 69%, 그러니까 한 70%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하폭은 일괄적으로 0.05포인트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현재 재산세율은 0.1에서 0.4%인데 과세 표준별로 보면 6천만 원 이하는 0.1%,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은 0.15%, 1억 5천만 원 3억 원은 0.25%, 3억 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니까 재산세율, 과세 표준에다가 재산세율을 곱하는 요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부의 장난과는 달리 실제 재산세율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산세율 인하 시 시세 9억 원대 아파트의 보유세 혜택은 7년간 70만 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9억에서 15억 이하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90%를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자, 서울 서대문구의 남가자동의 남가자 삼성 1차 아파트가 시세 9억 3천만 원인데 현재 재산세율을 적용할 경우 7년간 내야 하는 재산세는 1,398만 원. 7년 동안. 자,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106만 원이던 보유세가 2024년에 201만 원을 기록하고 200만 원을 넘는데 이후 2027년에는 289만 원을 내야 하는데 추정치는 시세가 연간 2%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고 정부의 현실화의 반영 비율을 적용했는데 또 보유기간 6년 이상으로 세액공제를 20%를 했습니다. 그걸 가정을 해서 한 건데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가정한다 해도 같은 기간 내야 하는 재산세는 1,326만 원으로 약 70만 원 재산세 인하 혜택만 누릴 수 있다. 7년 동안 70만 원 재산세가 인하되는 거다. 네,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연도별로 봐도 하락폭은 좁다. 2021년 보유세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106만 원이고 내년에는 2024년에는 재산세는 193만 원으로 고작 8만 원이 줄어든다. 심지어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7년부터 9억을 넘게 돼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공시가격 계속 올라가면 이제는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 혜택을 못 받습니다. 어느 순간에 받다가. 받는 것도 고작 4년 뒤에 8만 원밖에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세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건 어차피 일정 부분 이상 세금이 오르지 못하게 상한율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 세부담 상한율이다. 세부담 상한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유세 인상폭은 시가표준의 3억 이하는 5%, 3억에서 6억 원은 10%, 6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3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억이다 그러면 10% 이상 못 올라요. 6억 초과, 7억이다 그러면 30% 이상을 못 넘어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절감을 해줘도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남가자 아파트를 예시로 설명해 보면 남가자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는 올해 81만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상한율은 30%를 적용해서 106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현행 재산세율만 적용하면 남가자 아파트는 160만 원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상한율에 걸려 상한율 30%에 걸려서 106만 원 재산세만 부과받는다. 만약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춘다고 해도 상한율 적용 전 보유세는 144만 원으로 이미 상한 가격을 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한액에 걸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재산세율을 낮춰도 106만 원의 재산세만 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할인을 줘도 이 중저가 아파트 9억 원 미만 공시지가 아파트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가면 이제 혜택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혜택 볼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억에 한 채는 재산세는 줄고 2억 집 두 채, 2억 집 두 채면 4억인데 감면이 없다는 겁니다.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처럼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로 이원화된다. 재산세도 종부세처럼 다주택자와 1주택자가 이원화된다. 정부가 재산세율 인하 대책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는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치 논리로 세법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재산세도 이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처럼 혜택을 주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깎아주려면 이들에게만 적용하는 세율 체계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1주택자는 인하된 세율을 다주택자에게는 기존 세율을 적용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표를 보면요. 중저가 1주택 지금 현재는 6천만 원 이하가 현재는 0.1% 세율이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은 0.15%, 3억 원은 0.25%, 3억 원 초과는 0.4%인데 중저가 1주택은 이렇게 할인을 해주자는 겁니다. 지금 이 재산세를 가지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이원화해서 세금을 할인 혜택을 한쪽은 주고 안 준다는 것은 지금 여기는 규제지역 내와 뭐 밖 종합부동산세처럼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금 제가 임대차법도 그랬고 표준임대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똘똘한 한 채로 계속 서울권으로 몰려들고 지방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도심으로 계속해서 몰려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정확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을 또 만들고 보완하고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완청, 법을 보완하는 보완청이 정식 출범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보완청은 바로 장대장TV 유튜브 구독자들, 국민 여러분들이 보완청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재산세 관련해서 모든 분들, 이거는 이제 종합부동산과 또 다르죠. 1주택자도 모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자, 이메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